자,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는 그동안 잘 나가다가 추세를 위협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캔들이 나왔으며, 나스닥은 지난밤에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걱정할 정도의 각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위치가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주의 단계에 들어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잘 나가던 이번 영상에선 신규주를 설명드릴 것이니까 최근에 잘 나가던 신규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명에너지가 이전에 들어온 수급들이 나가면서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살릴지 말지는 당연히 계속 지켜보면서 매일 캔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잘 나가던 대명에너지 일단 주의해야 되는 캔들이 나왔으며, 세비캔 마찬가지로 띄어놓기만 하고 외국인 단타가 다녀가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규주들 중에서 급등주들이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신규주 급등주들의 심리가 잠깐 주춤거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신규주가 상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빠진 돈들, 갈 곳 없는 돈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월요일 시장에서는 소카와 대성 하이텍 두 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소카는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이고, 대성 하이텍은 정밀 부품 제조 업체인데, 신규주는 상장 초기에 그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장 초기에는 무조건 분위기에 취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첫날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추는 것은 홀짝 게임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이 홀짝 게임을 맞추기 위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 근처나 낙폭이 심하다 싶을 때를 노리는 게 홀짝 게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소카와 대성 하이텍이 상장하는 지금 분위기, 꺾이고 주의를 해야 되는 이 분위기에서 봤을 때 최근에 잘 나가던 신규주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마침 이 종목들에서 돈이 빠지면서 잠깐 해먹기 위해서 소카나 대성 하이텍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과 월요일 분위기 안 좋게 출발할 시장에서 오히려 신규주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은 소카는 당연히 경쟁률 때문이라도 공모가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지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소카는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하단 낮은 가격인 28,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아래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14대 1, 기간의 경쟁률도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56대 1, 전체 주식수가 3,300만 주 정도, 여기서 유통되는 물량은 합쳐가지고 15%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주주 물량이 약 183만 주. 이 구주주 물량을 봤을 때 구주주 물량이 공모주주 물량보다 심각하게 많은 게 아니라면, 공모주주보다 비율이 적다면 적당히 잘 섞여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랑 적극적인 가격.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카의 합리적인 가격은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공모가인 28,000원 이하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 번쯤은 찔러 볼까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홀짝 게임이니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구경만 할 때도 많은데, 합리적인 가격에 벗어나서 좀 낙폭이 있는 적극적인 가격이라면,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면, 일단은 마이너스에 출발을 해서 한순간에 급락해서 한 마이너스 10%에서 15%에서 갑자기 거래가 될 때, 이때는 장중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낙폭 매매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신규주가 VI가 걸렸을 때는 한 방에 VI가 걸리면서 10%의 거래가 되면 거의 반등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잠깐 낙폭이 심하면은 종목들의 방어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큰 폭락보다는 초기에 반등이 나오거나 뭐 잘못 풀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계속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탈출할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나 낙폭이 있는 적극적인 가격에 온다면 또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가격이 아니라 뭐 뜬금없이 시초가가 플러스 10% 시작한다든지, 경쟁률이 14대 1인데 플러스 20%의 시작을 한다면 뭐 장중에 엄청난 기간에 쌍끌이 순매수가 아닌 이상은 손을 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초가가 합리적인 가격보다 높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잠정 추정치 수급, 잠정 추정치 수급이란 여기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합, 여기서 기간의 장중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추정치에서 일부 기간이 매도가 나올 것이지만 매도가 완화되고 한 11시쯤 보이는 수급이 좀 강하게 플러스로 돌아설 때, 이때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에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거래대금이 정말로 많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만에 3천억이 나온다던가, 거래대금이 진짜로 눈에 띄게 많을 정도면, 활발하게 거래가 될 정도면 그 거래량을 믿고서 상승 변동성을 기대할 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상관없이 거래대금만으로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 무조건 넣는 홀짝 게임보다는 차라리 장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거래대금을 보고, 거래대금과 현재 차트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인지를 보고서 거래대금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보고 있습니다. 홀짝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상승할 걸 알면은 저도 미수 몰빵을 하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초가에 함부로 넣을 수가 없으며, 진짜 내가 시초가에 사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이랑 낙폭이 있는 적극적인 가격을 알고 그나마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늦게 산다 하더라도 차라리 기간의 수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정말로 많을 경우는 리스크가 거의 없이 확실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에, 내가 진짜 급하게 사고 싶다면, 뭔가 살 종목이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잘 조절해가지고 승부를 보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노려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거래대금이 정말 많을 경우, 이때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 하이텍은 자, 경쟁률이 1136대 1이 나왔습니다. 작은 편은 아니고 기간의 경쟁률도 약 2000대 1. 근데 요즘 공모주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공모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의 합리적인 가격은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가 9,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본다면 약 1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가격이 9,000원이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자리는 10,000원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10,000원 호가를 넘으면서 분위기로 인해서 막 20%, 30%, 40% 너무 높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자리라 보기 어려우며, 당연히 낙폭 적극 대응 가능 자리는 일단 10,000원 이하의 시작을 해서 낙폭이 돼야 됩니다. 저기 위에 뭐 13,000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낙폭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 일단 시초가가 10,000원에 잡히고 그 이하에 잡혀가지고 낙폭이 나온다면은 낙폭 적극 대응 자리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홀짝 게임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홀짝 게임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계좌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짜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다면 소카나 대성 하이텍이나 한 최소 30분 지났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은 거래대금을 보고 따라갔을 때 수익 볼 확률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 한 거래대금이 한 800억에서 플러스 상태일 때, 계속 최고가 근처일 때, 저기 최고가랑 차이가 나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게 아니라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싶으면 그때는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뭐 20% 중반이라든지 운이 좋으면 상한가까지 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이 아니라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으며 두 개 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조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홀짝 게임으로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거래대금을 보고 들어가던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구주주 매도 물량이 나올 것도 있으니까 이 물량이 초반에 쏟아지면서 차라리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갈 곳 없는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변동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들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멀쩡한 종목도,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도 JP 모간의 단타로 인해서 시세가 엉망이 되는 시장입니다. 아셈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잠재적 가능성이 신고가를 뚫어줄 잠재력이 보였는데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5%, 진짜 알 수 없는 움직임이 신규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신규주는 정말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JP 모간도 신규주에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예전처럼 쉽게 매매를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멀쩡한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일단 루닛이라는 종목에서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 JP 모간이 최근 보로노이처럼 갑자기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JP 모간이 관여하지 않고 주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 43,000원 정도만 회복한다 하더라도 JP 모간이 눈치채기 전에 미리 접근해 놓는다면 그 뒤에 JP 모간이 올려주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든 익절할 기회가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43,000원을 회복해 주는 게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신고가가 나오긴 했어도 크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면 모를까, 전부 다 이 단타 수급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배 뻥튀기 됐는데 불리한 자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선 3% 떨어졌지만 다음 주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관찰하고 신고가와 거래가 가깝습니다. 만약에 한 이틀 정도 보다가 그때 이번에 떴던 양봉을 지켜준다면 그 뒤에 양봉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수급이 관여하는 게 적은 편이라 JP 모간이 아닌 다른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이것도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결국에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기간의 꾸준한 매수로 인해서 중간에 JP 모간이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 기간의 수급이 꾸준히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에 첫날의 고점 그리고 공모가 35,000원 회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간의 수급과 함께 움직인다면 신고가를 뚫어주는 게 일도 아니겠지만 중간중간에 보로노이나 아셈스처럼 대량으로 들어왔다가 시세를 대놓고
망쳐버리는 JP 모간의 관여가 너무 심하다면 수산 인더스트리도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크게 무너져 버리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도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YTC, 이건 맨날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또는 맨날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래를 시키고 있는데 항상 종가 부근만 되면 강하게 올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기도 한데 또 JP 모간이 단타를 치고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차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시간의 거래 오른 게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JP 모간이 대량 들어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올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수급의 엇박자를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HYTC도 관찰 대상입니다. 이렇게 신규주를 분류하면 관찰 대상이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와 함께 새로 상장하는 2개의 종목의 합리적인 자리와 가능성을 보고 역시 신규주 쪽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